안녕하세요. 이투스교육의 김병진입니다. 이번 기획은 2010년도 전형계획안이 이제 미리 발표가 된 것에 즈음해서 이 각 대학별로 어떤 중점을 두고 수시 및 정시 모집을 할지, 그러니까 신입생을 뽑을 때 어떠한 중점들 사항들을 바탕으로 뽑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싶어서 기획을 한 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한테 이제 하나 부탁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2017학년도 전형 계획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16년 4월까지 각 대학들이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은 더 뒤에 발표하지만 4월달 이전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될 텐데, 최종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은 전형 계획안에 기초해서 수시 모집 요강 또는 정시 모집 요강을 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각 대학의 확정된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난 뒤에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걸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서강대, 나와 있는 대로 서강대를 볼 건데요. 서강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은 대학도 아니고, 그리고 크게 이렇게 모집 방식이 해마다 막 변화하고 이러는 대학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 이제 특히 2017학년도는 2016학년도에서 약간 변화된 거에서 2017학년도 다시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서강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모집을 하는지 그거를 좀 초점 맞춰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서강대의 첫 번째 전형으로 이제 논술 전형이 나와 있는데요. 모집 인원이 많지 않죠. 모집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학교 전체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이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비중 자체가 아주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전년도에 비해서 2016학년도에 비해서 한 20명 정도, 이 정도 줄어든 거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서강대는 다른 상위권 논술 전형을 가지고 있는 상위권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의 변화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거는 탐구 1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탐구, 과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상황에서 탐구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수 0, 탐 3개 2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국수 0, 탐 1에 3개 2등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냥 탐구 과목을 어떤 친구가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요 3등급 버리고 요 2등급을 쓰면 되죠. 2등급을 쓰면 되는데, 2017학년도의 경우에는 2등급, 3등급이 되면 평균 등급이 2.5등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5등급이 되니까 2등급, 3개 2등급에 해당하지가 않죠. 3개 2등급을 넘는 거예요. 따라서 논술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마찬가지로 좀 강화됐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계도 탐구 한 과목, 근데 여기는 과학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강화됐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수능의 기조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면 등급이 확 밀리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강화되는 것은 좀 수능 학습에 대한 그런 어떤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강대 논술 전형에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서강대 논술 전형은 인문계열이 되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도 선명한 특징이 있죠. 즉 과학 논술이 없고 수학 논술만 존재하는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서강대는 논술 전형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 논술이 없는 상황에서 수학 논술만 존재하는 자연계 논술과 인문계 논술이 되게 어렵다라고 인식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보면 학생들이 좀 꺼릴 수 있죠.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니까 서강대 논술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보는 대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자기주도형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으로 나누는 건 2016학년도부터 이제 나와 있는 변화인데요. 자기주도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서류 100%고 일반형이라는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서류 100%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결과적으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주도형 서류 100%로 전형하는 자기주도형이 기본적으로 학업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나 서류를 통해서 생활기록부나 다른 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그 전형명에서 보는 대로 자기주도형이라는 저 표현을 통해서 보면 적극성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활동들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인재상을 여기서 뽑고 싶어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기주도형이라는 건. 자기주도형은 특히 요 다음 장에서 잠깐 먼저 요걸 보시면 여기 보면 자기주도형의 서류가 자기주도형 서류와 일반형 서류, 즉 여기에 보면 서류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류의 종류가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 같고 자기소개서 같고 추천서 같은데 이 추천서 그 다음에 활동보충자료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자기주도형은 활동보충자료라는 추가 자료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대학들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특기자 전형이나 뭐 이런 전형과 좀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알바트로스가 따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활동 보충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어떤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전형이 자기주도형 전형이다. 반면에 일반형 전형은 이런 것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 전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강대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 이 두 가지는 아주 명확하게 그 뽑으려는 인재상 자체가 분리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많은 학생들이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이 두 개의 분리된 인재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아무데나 자기가 경쟁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통상적으로 자기주도형보다는 일반형이 경쟁률이 높으니까 경쟁률이 낮은 자기주도형으로 지원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두 개의 전형은 명확한 인재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이렇게 고려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지원하시고 이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의 글로벌 인재나 성균 인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일반형은 사실은 2014학년도까지 존재하던 서강대의 전통적인 이제 이 수능 최저학력이 높은 그 수시 전형이 있었는데 그 전형을 2015학년도에 폐지했다가 2016학년도에 다시 부활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에서 봤을 때 일반형은 2016학년도에 지금 보시는 대로 세계 등급합 4라는 비교적 높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 세계 등급합 4라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일반형 전형은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접수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부분 9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 원서 접수를 끝내고 하루나 이틀 사이에 또는 뭐 좀 길면은 5일 사이에 서류를 접수를 시키는데 이 일반형 서강대 학생부 종합 일반형 같은 경우 수능 이후에 서류 접수라는 특색이 있는 전형이었거든요. 따라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였으나 서강대를 지원하기 힘든 학생들이 이 서강대 서류 학생부 종합의 일반형을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2017학년도에 가면 약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거죠. 지금 보시는 대로
세계 등급합 4에서 세계 2등급, 그 다음에 자연계도 세계 등급합 6에서 영역 자체가 2개 등급으로 2개의 영역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는 저 측면을 보면 서류에 대한 평가 자체가 강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016학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2016학년도는 지금 수능 시험을 이제 목요일 날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항상 수능 시험 목요일 날 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보고 금요일 날 하루 있고 토요일 날 대학별 고사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 토요일 일요일 날 논술고사를 보죠. 근데 그 다음 월요일 16일 그다음에 17일이 2016학년도 기준으로 2015년 11월 17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바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접수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제적으로 서류를 접수시키는 더더군다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만 서류를 접수시키기 때문에 이 형식상으로 보이는 경쟁률하고 실제 서류를 접수시킨 인원의 경쟁률하고는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것도 같이 아울러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바트로스 특기자는 이제 뭐 연대 특기자 전형이나 또는 고대의 뭐 과학인재나 아니면 이제 뭐 국제인재 이런 국제계열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특기자 전형에 해당하는 전형이니까 뭐 전년도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 면접의 비중 자체가 비중 높은 그런 거고 모집 단위별로 2에서 5배수 사이를 이렇게 1단계에서 합격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런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 전형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 고른기회나 사회통합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친구들한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인원이 좀 줄었죠. 예, 뭐 50명 정도 줄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강대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50명을 준 거가 상당히 클 수도 있는데 큰 뭐 반영 비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보시는 대로 수학과 인문계에서의 수학과 영어 그리고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을 보시면 인문계는 수학과 같이 32.5, 32.5. 그러면 이건 역으로 말씀드리면 인문계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거고요. 근데 영어가 자연계에 보면 35%, 30%니까 자연계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자연계가 꽤 높은 편이고 그 인문계는 수학의 반영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서강대는 인문계열과 그러니까 인문계열 안에 인문계열과 그다음에 상경계열을 나눠서 반영 비율을 나눠서 뽑아오던 대학이었죠.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그래서 뭐 상경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인문계열보다 뭐 이렇던 학교였는데 2016학년도부터 2015학년도부터 이제 이 비율 자체를 인문 상경을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인문사회를 다 통틀어서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을 높인 상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뭐 모집 단위들 쭉 있는데 모집 단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고 뭐 서울대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인문계는 3등급까지, 그다음 자연계는 4등급까지가 만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제일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정시에서 크게 변화가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2016학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강화된 측면이 있다. 더더군다나 논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명확한 학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는 학교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나 특별한 비교과 많지 않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할 때 서강대 일반형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서강대 일반형의 경우 2016학년도에 비해서 2017학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완화됐다는 측면을 잘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오히려 서류의 영향력이 더 증가한 거구나.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충실하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같은 것이 충실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2016학년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의 전형 일정을 갖는다면 그거는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떤 집중력을 갖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